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50대 자살률 9.9%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아니 뭐 때문에 10명 중 1명? 그럼 5060은 어떠한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길래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와 남자와 여자에서 따로 또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자살률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10만 명당 통계표인데요. 터키는 4.4명, 쭉 해서 끝에 대한민국이 23.5명이라는 가슴 아픈 통계가 있습니다. 그 앞에 21.6명보다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것은 OECD의 평균의 2.2배며 독일, 영국에 대비한다면 무려 3배나 달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회의 환경이길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지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넷플릭스에 1위를 찍은 것보다도 사회적인 문제로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는 언론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암울한 경제 상황에 대한 한국 사회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취업과 결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를 볼까요? 영화 기생충과 같이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의 분배가 불평등한 한국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볼륨버거 인텔리전스는 제목이 빛, 불평등, 죽음, 오징어 게임, 경제라고 제목을 붙여서 그 칼럼에서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 현실을 담아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한국 사회에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으며 상금 456억 원을 받기 위해서 456명이 목숨을 걸고 펼치는 생존 게임은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100%를 초과했고 2014년도부터 2018년도의 통계로 보면 서울 마포대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800명 중 다수가 빚에 쪼달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불평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평가일 수가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데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이 게임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부끄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두 정당 대선 경쟁자들이 벌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 의혹에 쌓여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에 쌓여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무혐의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라면 이건 모두 다 이 두 가지는 끔찍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보이지 않고 오직 성자만을 위한 목숨을 걸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지도자를 뽑는 게임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이 상당히 염려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 난국에 김구와 같은 우리나라에 정말 선의의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한 세대에 지금 봉착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적인 환경은 여기까지 보고요. 5060의 남성과 여성을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60 남성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0대에서부터 80대 이상까지 그 사망 원인을 분석해 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1위는 물론 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2위가 고의적인 자살로 해서 50대가 9.9%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60대는 4.7%에 이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자면 50대에서는 이 9.9% 안에서 남자만 본다면 여자의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약 한 20% 중반대에 이를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10명 중에 2명 이상은 스스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자들만이 유독히 이러한 길을 선택을 하는지 한 2주간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 중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남자 평균 퇴직 연령이 49.6세라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퇴직 후에 오는 환경의 변화가 50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가장 역할 중에서 경제적인 핵심 역량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혹시나 그랬지 않았을까. 특히 남자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성향에서도 이제는 한 발 물러서 퇴역한 세대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남자의 자존감에서 정말 큰 그늘진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남자들 세계에서 사회 조직 활동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성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은 특히 10년 전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이 기하급수로 늘었죠. 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10위권 알츠하이머라는 병이라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5위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왜 여성에게 알츠하이머 병이 급신장하고 있을까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남자들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는 외향적이라 한다면 여자는 외적 해소보다는 내적 가슴 아리로서 견뎌낸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작은 뇌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보다는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부딪힐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속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여성은 남성에게, 남성은 여성에게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먼저 여성은 남성에게 변함없는 가장의 지위,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에 그래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 한번 보자라는 이 할머니들 말을 농담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남자들에게는 불행한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남성은 여성에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음에 와닿는 위로와 정성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은 말에 대한 표현이 매우 어색하죠. 어쨌든 그 라이벌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에 보듬어 안고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로서 지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을 영상으로서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삶을 함께하라. 등산을 하고 부부가 여행을 하고 외식도 하고 가끔 가다가 분위기 있는 데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하고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지 못하다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계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캠핑이라든가 또 기회가 된다면 해외여행도 하면서 우리가 정말 10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에 없었던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부부가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해봤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등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해봤으며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서로 아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위하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을 해서 우리는 100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 과거보다는 더욱더 보람된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노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